2023년 2월 11일 위험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서 빠진 거는 위드 코로나 중국의 위험 포지션은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부터 계속 쭉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선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중국이 실질적으로 5%에 도달하는지 성장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용 위험, 한계 위험, 금융권 위험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 위험인 리세션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영양고리에 있고요. 지금 분기보다 1, 4분기가 안 좋고 1, 4분기보다 2, 4분기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눈먼 돈이라고 할 수 있는 횡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거의 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너스도 없고 그다음에 뭐 호황이 나오는 산업도 단기간 4 월까지 4-5 월까지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린메이가 조금 강하게 충격을 먹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기축인데 누구의 금리 인상이 남았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금리 인상은 남았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먼저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이미 4-5%에 해당되는 금리들이 내려오느냐 그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이쪽에 은행에서 파산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면 되고요. 이 부분만 일단 신경 쓰시면서 계속 보시고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현금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셔야 되고요. 물론 이거는 분할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나온다고 해도 순환매가 끊기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지수가 2,450 이잖아요. 저는 이제 맥스치가 한 2,000 많이 떨어지면 1,800 1,800은 진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으로 올 거기 때문에 2,200 이하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구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가면 2,600, 많이 올라가면 2,800까지 요렇게 박스를 보고 있어요. 작은 박스 하나, 큰 박스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빙빙빙 돌다가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 주시장 올라가는 거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갈 거고요. 그 인플레이션은 누가 촉발하냐면 결국에는 금융화폐를 풀어서 누군가는 저금리 정책을 펼쳐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금리 정책이 과연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올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가 내려와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완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고요. 오히려 일본이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고 글로벌 경기가 조금 경색을 맞고 그래서 국제 공조에 따라서 이렇게 가거나 혹은 안 좋은 그냥 전쟁 등의 이슈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CDS는 42로 증가가 됐고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는 안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올라갈 때도 팍 튀어오르는 게 있잖아요. 다행히 이제 내려왔을 때 이 팍 튀어오르는 게 내려온 거에 대한 반대 반발 매수인데 이번에는 반발 매수의 3분의 1 선을 딱 가운데까지 돌파를 해 버렸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지금은 이게 1,300원 넘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에 왔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다 올라갔다는 거 이 부분이 부정적인 겁니다.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내려가면서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 영국은 뭐 그대로 유지하고 독일도 오히려 내려간 상태라서 EU 쪽에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17.12라는 거 이 부분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터키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CDS가 튀어 올랐죠. 그 터키 지진 오른 것 치고는 이 정도밖에 안 오른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저거 이제 주요 도시들을 보다는 남부 지역이랑 시리아 반군이 있는 지역이 치명타를 입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좀 안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위험 자체는 아직도 부각이 팍 다 온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미국 고용이 좋기 때문에 소비는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다만 이다음 단계에 경기 부흥이 올라와서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전에 나왔던 돈들의 흐름에 따라서 1-2년 정도 버티는 박스권 형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계 기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지표 하나 보셔야 돼요. 요거 5.56, 5.6. 여기서 작년 9월에 이제 예측을 한 건데 12월에 올해 12월입니다. 여기에 금리 기준이 5.26이었어요. 여기의 기준은 얼마? 5.06이었어요. 그만큼 지금 시중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 금리를 낮춰서 하는 정책인데 이 정책은 결국에는 링거를 맞아서 버티는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병상을 떠나기 위해서는 이 금리가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투자가 일어나고 벤처 캐피탈도 조금 더 숨통이 트이면서 전체적인 자금 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안 보여 이 문구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해생 대신 파산을 택하는 기업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위기가 한꺼번에 몰아칠 수 있고요. 그러면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그거를 완충적인 작용으로 매수세가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2-3년 정도 짧으면은 한 5년 정도는 50%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굴곡 안에서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전세값 하락에 거래 절벽까지 주담대도 꺾였다. 그다음에 서상적 감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자 하는 동네는 이게 적게 일어나지만 이런 동네가 아닌 경우에 물가만 디립다 높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안 가려고 할 겁니다. 그다음에 상여금으로 원래는 주식 같은 걸 사는데 빚부터 갖고 있고요. 주담대, 직계일의 첫 감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주담보대출이 줄어들고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매수의 적기입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의 적기죠. 풀 매수는 아닙니다 아직은. 풀 매수는 곡소리가 나야 돼요. 곡소리가 작년에는 주시장이 났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곡소리가 아니라 진짜 기업들이 무너지는 곡소리가 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구 쪽 최후 그다음에 대출금리 인상에 아파트 경매 건수 폭발적 증가인데 이게 퍼센트로 이야기하니까 막 몇백 퍼센트 2 배, 3 배로 이야기하는데 원래 경매 건수가 없었던 게 이제 팍 튀어나오게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이 힘들어지는 거는 이 경매 건수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디가 그럴 수 있냐면 중국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외국인한테 안 팔던 걸 풀어주면서 이걸 대응하고 있으니까 이게 후폭풍이 언제 터지는지 그 시점을 한번 봐야 됩니다. 한 번은 터트려지고 움직여질 거고요. 완전한 급락을 얘기하기보다는 일부 그러니까 갭 투자하신 분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125제 부동산 파이낸스 프로젝트 파이낸스 리스크가 째깍째깍하고 있고 지금도 부산 지역을 한번 다녀왔는데 그 지역에서도 그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저 분양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6 개월 길면 1년 정도 유예 기간이 있는 거고요. 정부 부동산 정책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는 부도가 한번 빵 터져 버리면 그때부터가 진정한 매수 기회입니다. 지금은 2,200 이하일 때 그냥 매수하셔서 박스권 대응으로 해서 올라오면 또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그 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세션입니다. 경기 침체 확률은 30대 70 인데 이게 저는 이렇게 됐어요. 약간 심리적으로 35, 65 까지 이건 반대로네. 여기가 25% 여기가 75% 까지 올라왔어요. 경착률 확률이 더 높아지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쪼끔 더 높이겠다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레미 시멜 연준 불필요한 경기 침체를 초래했어요. 굳이 금리를 고금리로 갈 필요 없는데 인플레이션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5.25% 까지 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5.25 그다음에 안 버티면 여기서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거죠. 이 0.25의 위력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일본의 금리 인상을 끌어낼 수 있어요. 끌어내게 되면 그걸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 오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일본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되는 거죠. 미국이 욕들어 먹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롤링 리세션이죠. 그러니까 지금 터질 거를 계속 연착을 하는 거예요. 2008년도라고 했지만 우리는 2008년도를 기억하고 IMF의 1997을 기억하잖아요. 실제로는 동아시아 위기는 95부터 시작됐고요. 2008년도가 아니라 2007년도 이때부터 위기가 시작됐어요. 이거를 버팁니다. 왜 버티겠어요? 책임. 정부의 책임을 지기 싫어하거든요. 대부분의 정부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같으면 올해 상반기에 꽝 터지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완충적으로 해서 우리 편을 살리자는 모드로 보통 갑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깨기 위해선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 혁신. 이번에 챗GPT죠. 그러니까 AI인데 이거를 써야 되는 거. 그다음에 전기차도 아직 완벽하지 않죠. 이것도 있고요. 이거랑 자율주행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꼭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입니다. 금리는 높아졌죠.
지금 시중금리는 5.25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시중금리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4.75까지 올라와서 이게 반영되어 있는 수치가 조금 더 높아졌죠. 미리 선반영됐다는 거고요. 매입자산 매각 이게 안 받아지니까 금리에서 트럼블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올렸어요. 0.25%. 5.25까지 올리겠구나. 얘네들 하는 거 보니까 5.25까지 올리겠구나. 고용이 높은 거 보니까 쉽게 안 내려주겠구나. 제가 계속 시장을 더 어렵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고용이 꺾여야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고용이 좋은데 굳이 금리 인상을 깨거나 이거를 안 높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높이면 한계 기업들은 죽어 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이래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이런 와중에서 올라갈 종목 올라가기 때문에 대응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2분기 이전에 2천 아래로 오면 매수다. 이거는 매주 강조하고 있죠. 이 부분이니까 이때는 뭐 5에서 10%만 남겨놓고 풀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입니다. 확률이 바뀌었는데요. 4.75에서 5.0 여기가 뭐야? 4.75에서 5.0인데 5.25 확률이 되죠.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지난주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두 개 나와 있던 게 어떻게 됐어요? 5.2의 확률이 제일 높아요. 5.25까지 올리겠다고 거의 말하고 있거든요. 위원전에서. 근데 지표가 또 좋아져 버리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74.2, 74.2 여기 1주 전만 하면 60%.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얘가 계속 올라가고 요걸로 깨고 올라가 버리면 시장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또 치고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근데 역사적으로 올라갔던 금리가 내려올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오기 전에 주가는 쫙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현금 보유 20-30%는 필히 가져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인 이 녀석이 문제예요. 요 녀석이 문제인 거고 이게 최소 2%까지는 올라가야 그나마 정상적인 사회가 됐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실적 보겠습니다. 실적 파트를 한번 보시면 어, 거의 비슷하죠. 조금 떨어진 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박스권 이 안에서 놀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노는 시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는 박스권이 나올 수도 있는데 미국 시장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박스권이 좀 나오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에너지는 확률이 오고 있고 여기에 있는 컨슈머 이 섹터가 좀 떨어졌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투데이죠. 한 달 전보다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만 조금 높아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위에랑 요 밑에 수치를 이제 비교하면 되는데 이제 거의 유사한 정도고요.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여기 이 섹터 유틸리티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섹터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파이낸셜만 쇼치면서 수익이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계속 실적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부동산인데요. 중국 경제 회복 낙관이 이르다. 위드 코로나만 끝났기 때문에 이거에 득택으로 여행이나 호텔 쪽이 호황이고요. 지금은 여기는 구조조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익이 1년에서 2년 정도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시즌이 됐어요. 그리고 잘 사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더 늘릴 시즌이 지금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매 물건 받아가지고 몇 년 지나면 확 더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고요. 한국은 피크 차이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5년 내에 4%로 밑으로 내려지면 그만큼 시장은 위험해집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올해 5% 경제 성장 전망을 하고 소비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준주기 상향. 이거는 위드 코로나를 잘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음,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제 동력이 부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소비 여력은 생겼을 건데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여기 하층은 더 힘들 것 같거든요. 중국도 동일하게 요 구조에서 버틸 수 있냐라는 거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많이 지었는데 요 하층에서 올라가는 세대가 많아야 이 부동산이 감당이 될 건데 그게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